자, 한한수 중 꺼내주시면 되고, 자, 오늘 수업하는 거랑 화요일 수업, 수요일 수업 너네 왔을 때 하는 수업이 한한수 그 파트 2 통틀어서 가장 쓰임새가 많고 지금까지 기출문제에서 가장 쓰임의 빈도가 높았던 애들이야. 알겠지? 그 너네 예전에 배웠던 비율관계, 자, 그 기본적인 비율관계에서 조금 더 이제 추가로 오늘 하는데 그 얘기하는 것들도 있으니까, 자, 일단 페이지 어디 피시면 되냐면, 페이지 필 필요 없다. 책 읽는 사람은 책 제일 뒤에 완전히 빈 공간이 있거든. 제일 뒤에 거기에 좀 길게 써야 돼. 길게가 아니라 그림을 많이 그려야 되거든. 그걸 피면 되고, 책 없는 사람은 저 끝에는 없네. 책 없는 사람은 종이 하나 가져오든지 해. 아니면 뭐 아이패드에 쓰는 사람 아이패드에 써도 되고, 필기 그 노트 있으면 노트에 쓰시고. 자, 필기할 거 종이든 패드든 다 꺼내고, 책 있는 사람 책 제일 뒤에 딱 쓰면 되니까. 자, 한한수 중 둘 중에 없는 사람 있어? 딴거 있고. 자, 종이 다 꺼내고, 자, 너네가 원래 처음에 배웠던 그 비율관계 얘기들 거기에 좀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좀 있거든. 자, 그래서 오늘은, 자, 주제가 일단 첫 번째 타임 주제는 다항함수의 비율관계야. 자, 다항함수의 비율관계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자, 사실 처음 도입 때 내가 얘기하는 내용들은 너네가 작년에 수학2 수업할 때 내신 수업에서 내가 얘기했던 거랑 다를 게 사실은 없어. 자, 없는데 추가적인 내가 얘기들을 오늘 좀 할 거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일단 내가 작년에 배웠던 그림들을 다 그려줄 거야. 너네 필기할 때 이렇게 해. 작년에 배웠던 그림들 옆에 그림을 하나 더 그려서 추가적으로 너네가 알아야 되는 것들을 내가 오늘 더 얘기를 할 거거든. 그러니까 그래프 하나 그리고 내가 비율관계 써놓으면 그 옆에 공간 비거나 하나씩 더 그릴 거야.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자, 첫 번째 간단한 거부터 한번 해볼게. 자, 2차 함수야. 자, 2차 함수에서 극대나 극수에 대한 얘기 먼저 해볼게. 자, 우리 위로 볼록한 거는 어차피 아래로 볼록한 거랑 관계 자체가 똑같으니까, 자, 그냥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하나 그려놓고 이렇게 갈게. 자,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자, 그랬을 때 이거 펜슬이 없어서. 그 밖에 그 종이 하나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밖에 이면지 많을 거야? 자, 2차 함수부터 얘기를 좀 할게. 자, 2차 함수는 이렇게 x축이 있다고 치면, 자, x축이든 x축이 아니라 뭐 k여도, 자, 여기에 이렇게, 자, 항상 두 개의 x좌표가 필요할 거야. 2차 함수든 3차 함수든 4차 함수든, 자, 알파, 베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자, 그랬을 때 우리 여기 극소에 해당하는 거를 분홍 색깔로 다 표시해보자. 자, 극소에 해당하는 여기의 x좌표는 당연하겠지만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돼. 자,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자, 됐지? 자, 그러고 나서 여기 오른쪽 공간에 2차 함수 내용 하나 더 그림 그릴 거니까, 자, 내가 그림만 이렇게 그려놓을게. 자, 그림만 그려놓고, 자, 다른 이제 기울기가 있는 직선이 등장했을 때도 너네가 좀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거든. 자, 그거는 좀 이따가 같이, 자, 기본적인 내용들 다 하고 나서 할게. 자, 이제 3차 함수 얘기를 좀 해볼게. 3차 함수. 자, 3차 함수는 다들 알다시피, 자, 요렇게 일단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자, 요거 3차 함수 내가 두 개 그릴게.
자, 3차 함수 두 개 그리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접하는 곳에서부터 몇 대 몇? 2대 1이지. 자, 그래서 내가 접하는 거를 요렇게 직선 너네가 작년에 정말 제일 많이 썼을 거야. 자, 요 직선 하나랑 그 다음에 요 직선 하나 도입한 다음에 한번 가볼게. 자, 그러면서 자, 우리의 목표는 극값을 구하는 거야. 자, 여기는 접하는 지점이니까 알파라고 해놓고 여기는 베타 이렇게 써놓을게.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도 알파 써놓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베타 써놓을게. 자, 지금 x축과 평행한 직선 이렇게 접하고 있을 때 자, 작년에 여러 번 풀어봐서 다들 알겠지만 3차 함수에서는 가장 중요한 두 지점이 극대인 지점과 극소인 지점이지. 자,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지금 여기야. 여기에 x좌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알파랑 베타가 정해졌을 때 마찬가지 여기에 x좌표가 알파랑 베타가 정해진 현재 상황에서 저게 몇이 될 것인가.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게. 자, 요 점에서부터 접하는 데서부터 극소까지 대 그 다음 만나는 점까지가 2대 1이었지. 자, 접하는 곳에서부터 2대 1 외우자. 3차 함수. 거꾸로 1대 있으면 망해. 무조건 접하는 곳에서 2대 1 이렇게 외우는 게 편해. 다시 여기 접하지. 접하는 데서부터 여기까지 대 그 다음 만나는 여기까지가 2대 1. 그럼 요거는 1대 2라고 써지긴 한데 어쨌든 접하는 곳에서부터를 기준으로 하면 2대 1 이렇게 바로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내가 숫자로 한번 써볼게. 이거 2대 1로 알파랑 베타인 요 두 지점을 2대 1로 내분하는 거지. 내분. 자, 그래서 만약에 알파가 3분의 7, 베타가 뭐 4분의 15 이런 식으로 되게 복잡한 숫자가 나오면 너네가 내분 공식을 써야 돼. 자, 그래서 내분 공식도 한번 해볼게. 2대 1 내분이니까 내분은 2 더하기 1분의 지. 자, 3분의 자, 내분은 더하는 거야. 더할 때 어떻게 더해? 요렇게 크로스에서 곱한 거 더하기 크로스에서 곱한 거지. 자, 그래서 알파 더하기 2베타. 자, 그래서 알파 더하기 2베타 이렇게 쓰자. 자, 그리고 혹시나 내분 공식, 외분 공식 까먹은 사람들 있지. 요즘 수능 트렌드가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 자, 내분, 외분 공식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공식들이니까 까먹은 사람들은 고등학교 1학년 책 집에 있을 거 아니야. 내분, 외분 공식 그 두 개밖에 안 되는데 그것만 다시 보고 좀 외워. 알겠지? 혹시 까먹은 사람들.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알파, 베타가 복잡하면 그냥 1대2다 해서 구하기 힘드니까 내분 공식 3분의 자, 얘는 크로스하면 좀 다르지. 알파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베타지. 자, 그래서 얘는 2알파 더하기 베타가 돼. 됐어? 자, 근데 사실은 이 공식을 쓸 일은 사실 수능에서 되게 확률이 낮아. 이 공식을 써야 될 문제는 보통은 2대 1, 2대 1 생각하면 계산 되게 편하게 좋은 숫자로 줘. 깔끔한 숫자로 보통은. 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3차 함수에서 저거 두 개 아니면 나오는 게 이거지. 자, 정확히 3차 함수의 정중앙점 오늘 얘기할 건데 이 점을 변곡점이라고 불러. 자, 요 점을 그 x축이든 뭐든 라인이 요렇게 지날 때, 자, 요렇게 지날 때 자, 그랬을 때 얘는 조금 다르게 조금 표현을 하자. 자, 요 점 요렇게랑 요 점, 자, 요 점 요렇게에 대한 우리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얘는 몇 대면? 1대? 1대 루트 3 외워야 돼 이거. 알겠지? 1대 루트 3이야. 자, 요거 1대 루트 3 외워주셔야 돼. 자, 1대 루트 3. 자, 그러니까 여기 x좌표가 1이면 여기 x좌표는 루트 3. 그러니까 여기가 0일 때 여기가 x좌표가 예를 들어 3 루트 3이야. 그러면 여기 x좌표는 바로 3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돼. 마찬가지 반대로도 똑같아. 자, 대칭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1이면 여기 길이는 루트 3이 되는 거. 자, 이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알고 계셔야 돼. 됐어? 자, 뭐 어려운 얘기 아니지? 자, 작년에 다 했던 거 그냥 지금 복습한 거고. 자, 그래서 요거는 뭐 표시할 때 뭐
이렇게 문자로 자 K면 여기 길이가 루트 3K다 이렇게 써줘도 괜찮겠지. 이러면 1대 루트 3이라는 걸 그냥 바로 볼 수가 있으니까 뭐 여기는 숫자로 1대 루트 3 써놓고 오른쪽은 그냥 K 루트 3K 써놔. 자 표현의 의미는 둘 다 똑같아. 자 둘 다 똑같은데 저렇게 한번 써놓아 주시고 자 그러면 작년에는 내가 안 다뤘던 여기서 추가로 좀 얘기들을 해볼게. 4차 함수 하기 전에 2차 함수, 3차 함수에서 작년에 안 다뤘던 내용 근데 수능에는 나온 적이 있었던 내용들 좀 얘기해볼게. 잘 봐. 자 이번에 2차 함수에 기울기가 있는 직선을 그을 거고 자 여기 x좌표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가장 중요하니 자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알파랑 베타라 해볼게. 자 얘네들 내가 좀 이따가 페이지 알려줄 건데 페이지에 대략적인 증명은 나와 있어. 근데 증명은 알다시피 수능에 쓸 일이 없다. 이거 공식을 외운 다음에 그걸 써먹어야 돼.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이놈하고 평행한 직선을 그어볼 건데 이 2차 함수와 접하는 그 지점을 찾아볼 거야. 저 직선과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그어서 접하는 점이 여기라고 하자. 자 접하는 점이 자 그래서 두 직선이 지금 평행하고 있어. 자 그랬을 때 여기 있지. 지금 그림상 조금 예쁘진 않은데 좀 이따가 책 보면 예쁘게 그림 그려져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다시 보시고 자 지금 그림은 조금 안 맞아. 근데 어쨌든 간에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랑 똑같은 접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접점의 x좌표도 왼쪽과 똑같이 자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즉 중점이 돼. 중점 알파와 베타의 중점에서 똑같은 접선이 거죠. 알겠지? 자, 이거 증명은 뭐 책에 있는 거 보시고 증명 쓸 일 없다 수능장에서.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너네가 좀 익숙해지면 지금은 뭐 기출문제 그렇게 많이 안 풀어서 지금 뭐 익숙하진 않겠지만 요점과 요점 사이의 기울기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지. 자, 너네가 2차 함수를 봤는데 평균 변화율이 보였어? 자, 그랬을 때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무슨 변화율이라고 불러?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지. 그때 어떤 평균 변화율이 나오고 자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는 그 x좌표를 물어보면 평균 변화율을 이루는 두 x좌표의 중점을 답으로 쓰면 돼. 자 이거 생각보다 간단한 연산에서 수능에 나온 적이 몇 번 있었다. 자 그러니까 이 정도만 좀 봐주시고 자 평변과 순변이 같아지는 지점에 대한 얘기야. 자 이거는 이제 간단한 문제들에서 너네가 몇 번 써보면 금방 아마 이거는 활용 잘 할 거야. 이거는 문제만 나중에 너네가 겪어보면 되는 거고 자 이제 3차 함수야. 자 이거 작년에 안 알려줬다. 작년에 안 했고 자 이거 이제 수능에서는 이거 써먹어야 되니까 내가 좀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그림 그리는 이것도 마지막 시간에 확장이 또 될 거야. 마지막 시간 두 번째 시간에 할 수도 있고 자 어쨌든 자, 조금 이쪽에 그릴게. 자 지금 내가 그리는 건 요 두 개 그래프 관련된 거거든. 이 두 그래프 뭐 옆에 그리든 뭐 밑에 그리든 해. 요 두 그래프에 관련된 거야. 자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림 그려볼게. 자 이렇게 그림 그렸어. 자 요 두 그래프에 관련된 얘기를 지금 할 거야. 자 그러면 마찬가지 방금 2차 함수에서 한 것처럼 기울기가 있는 직선을 한번 그려서 접하게 한번 그려볼 거야. 얘는 이렇게 두 점 만나는 건 의미가 없고 3차 함수는 항상 접하는 직선이 의미가 있거든. 자 접하게 이렇게 딱 그어볼게. 자 접하게 이렇게 딱 그었어. 자 접하게 그었고 여기가 알파 자 여기가 베타야. 자 일단 세팅은 이 정도로 해놓고 자 이 그림도 안 나올 것 같지만 기출문제가 생각보다 많아. 이거 쓰는 기출문제도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2차 함수에서 했던 것처럼 자 요거랑 평행한 직선을 그을 건데 이 3차 함수랑 접하게 그어볼게. 자 그러면 평행하면서 접하게 그을 거면 요렇게 그어줘야 돼. 자 요렇게 그어지면서 요 점에 대해서 우리는 논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실제로 어떤 기출문제가 있었냐면 이렇게 평행한 직선 접선을 두 개 그은 다음에
이 안에서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서 넓이를 구하라 이런 문제들이 있었거든. 넓이를 알려주고 어떤 미지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자 요런 거 너네가 알고 있으면 비율관계로 그거 되게 쉽게 풀리게 나왔었어. 자 잘 봐봐. 지금 요거랑 요거랑 지금 관계를 볼 거거든. 자 똑같아. 자 뭐냐면 접하고 있으면서 요까지 지금 요 점을 지났지. 자 그러면서 자 여기도 내가 그냥 위에다 이렇게 올릴게. 자 그러면서 여기 접하는 여기 지점의 x좌표를 볼 거거든. 자 똑같이 접하는 지점부터 2대 1이야.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까지 대 그림은 예쁘지가 않은데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똑같이 2대 1 이렇게 나와. 접하는 데서. 자 왜 그런지는 너네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되는데 요 직선을 이 3차 함수에서 뺀다고 하면 요 직선이 x축이 돼버리지. 내가 직선을 빼면 직선이 x축이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얘가 x축이 되면 요렇게 지금 이 그림이랑 똑같은 그림이 나오거든. 그러면서 2대 1의 관계를 형성을 하는 거고 자 그거는 그냥 내가 지금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그거 필요 없고 기울기 똑같은 직선 두 개 그었을 때 자 여기 좌표 알고 접하는 직선 하나를 밑에 그어줬을 때 만나는 요 점은 무조건 접하는 데서부터 2대 1이다. 이걸 좀 외워놔. 알겠지? 문제에서 쓴다 나중에. 자 그러면 여기 좌표 써볼게. 자 여기 좌표는 알파 베타를 2대 1로 내분하니까 또 똑같이 3분의 자 2 곱하기 베타 더하기 1 곱하기 알파 더하기 2베타.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공식 쓸 일은 거의 잘 없을 거야. 공식 쓸 일은 잘 없을 텐데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한번 써놓고 가자. 자 됐어? 자 3차 함수 마지막 그림. 자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자 마지막 그림이야. 자 이번에는 요거 옆에 그리면 돼. 요거랑 관련된 거야. 요거랑 비슷한 느낌이니까 자 이번에 또 이어서 해보자. 자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나온 적 많거든. 이거 나중에 고난도 문제들 풀 때 내가 여러 번 보여줄 것 같고 사실 이거는 거의 나온 적 없어. 이거는 근데 혹시나 올해 갑자기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배우자.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까 3차 함수의 가장 중간점을 내가 변곡점이라고 불렀거든. 그냥 중간에 있는 너네 눈에 그냥 딱 중간에 있잖아. 요 점을 그냥 변곡점이라고 앞으로 불러주면 돼. 알겠지? 그냥 이름이 그렇게 정해진 거고 숙소에서 배우는 단어는 아니야. 알겠지? 자 그냥 그렇게 부를 거야. 자 이번에도 직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 자 변곡점을 지나게 기울기가 있는 직선을 그을게.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야. 얘랑 평행한 접선을 그을 거야. 자 근데 이번에 이 그림에서 평행한 접선 몇 개 나와? 2개 나오지. 2개. 봐봐. 요거랑 평행한 접선 여기에 하나 이렇게 나오고 자 여기에 이렇게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랑 평행한 접선이 밑에서도 이렇게 나오거든.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지. 자 그러면 여기서 접선 하나 둘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서 이거 외울 때 원래 그림만 잘 알고 있으면 비율관계 숫자가 똑같거든. 접하는 데서 2대 1이었지. 이 그림에서 접하는 데서 2대 1이었잖아. 접하는 거. 자 그럼 이 그림 똑같아. 변곡점 지날 때 1대 루트 3이었지. 그러면 얘도 직선이 변곡점 지나고 있잖아. 똑같이 1대 루트 3 이렇게 돼. 자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 자 여기서 지금 만나는 점이 요 점하고 요 점하고 요 점 아니면 요 점하고 요 점하고 요 점이잖아. 오른쪽에서만 내가 표시해 볼게. 자 오른쪽에서 요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다. 자 요렇게. 자 요렇게 표시하고 자 여기도 요렇게 표시하고 자 여기도 요렇게 표시했을 때 자 이번에도 똑같아. 이 점에서부터 요까지 대 요렇게가 1대 루트 3 이렇게 써져. 1대 루트 3 똑같이. 자 반대는 안 그릴게. 반대도 똑같이 1대 루트 3이다. 자 똑같으니까 따로는 안 그리고 이거는 내가 좌표로 좀 써줄게. 너네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자, 여기는 이 그림은 사실 나올 거면 무조건 변곡점을 그냥 x좌표를 보통 0으로 줄 거야. 보통은 대부분 0으로 줄 거고 사실 지금까지 수능에 나왔던 요 그림 그리는 거 보면 저 변곡점 딱 중간이 x좌표가 0이 아닌 경우는 거의 없었어. 그래서 그냥 0이라고 한번 써보고 한번 가보자. 자, 여기가 0이야. 접하는 지점의 x좌표가 k야. 예를 들어 k면 1대 루트 3이라고 했지. 비율관계 유지가 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루트 3이 돼야 되니까 여기 x좌표는 루트 3k다. 이렇게 나와. 자, 됐지? 이렇게 정리해놓고 자, 요 그림하고 요 그림은 매우 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마 파트 1, 2에서는 할 일 없을 것 같아. 자, 하란수 하 할 때 이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거고 하란수 하에서 또 얘기 안 한다. 또 이거 개념 설명을 안 할 거야. 대신 리마인드는 시켜주고 문제 풀 때 내가 어떻게 쓰는지 그때 보여줄게. 자, 일단 필기는 잘 해놓자. 자, 됐으면 4차 함수 볼게. 자, 결국은 너네 이 생각해야 돼. 내가 기본 그림 그려주고 심화 그림 그려주는 이유가 심화 그림이라고 해도 기본 그림하고 비율 관계가 똑같이 유지가 되거든. 그래서 기본 그림에 있는 비율 관계만 외워놓고 심화 그림에 있는 그림들은 천천히 익혀주시면 어차피 비율 관계는 똑같이 쓰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마지막. 자, 최근에 좀 안 나왔어. 이거 수능에 올해 정도 한번 나올 만해. 자, 최근에 수능에서 나온 함수가 계속 4차 함수가 아니라 3차 함수만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제 3차 함수는 낼 소재를 거의 다 그냥 끌어서 낸 것 같고 슬 4차 함수 낼 때가 됐어. 자, 그래서 4차 함수 한번 또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자, 4차 함수 일단은 요 그림. 자, 요 그림. 자, 지금까지 제일 많이 나왔던 그림이야. 4차 함수 중에. 아, 이거 아니면 이제 하나 더 있긴 한데. 자, 그거 좀 이따 얘기하고. 자, 요거. 자, 요렇게 생긴 4차 함수에서의 비율 관계. 자, 3차 함수랑 똑같이 진행을 할게, 일단. 자, 요렇게 라인 그어주고. 항상 접하는 지점. 자, 요렇게 라인 그어주고. 자, x좌표까지 써놓을게. 밑에 여기 x좌표를 알파라고 잡고 여기를 베타라고 잡아놓을게. 자, 베타라고 잡아놓고 자, 마찬가지 여기 x좌표를 알파라고 잡아놓고 여기 x좌표를 베타라고 잡아놓을게. 자, 그랬을 때 우리 관심사는 당연히 극소지. 그리고 너네가 눈으로 지금 보이겠지만 이렇게 생긴 4차 함수는 극소랑 극대가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는 점이 어차피 이 점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 그림 나오면 되게 편한 거야. 사실은 문제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자, 대충 기억나나? 이거 몇 대 몇이야? 현서 몇 대 몇이야? 기억 안 나? 자, 이거 4차 함수는 3대 1이다. 알겠지? 3대 1. 외워야 돼, 이거. 3대 1이야. 자, 3대 1. 자, 이번에도 똑같이 3차 함수랑 똑같은 느낌. 접하는 지점부터 비율이 3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접하는 지점부터. 다시. 접하는 지점부터 비율이 3대 1. 이렇게 되는 거야. 자, 1대 3 이렇게 써놓자. 자, 됐지? 자, 그림 두 개만 더 그리자. 기본 그림.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요 오른쪽에 하나만 그림 더 그릴 거니까 자, 여기다가 요 그림 그려보자. 자, 극소값이 똑같은 4차 함수. 이거 다 기억나지? 자, 극소값이 똑같은 4차 함수.
자,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그어서 극소값이 지금 똑같은 상태인 걸 표현을 할게. 자, 여기. 이거 은근히 조금 앞번호 때 4차 함수 문제 나오면 이 그림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 이 그림 많이 나오고 되게 쉬워 이거. 이거 나오면 너네가 혹시나 이거 막 9번, 10번 이런 앞에 4점짜리에 이 4차 함수 나오잖아. 그러면 너네가 이거 그냥 공식 한번 써서 끝낼 수 있는 경우가 아마 되게 많을 거야. 실제로 지금 너네 뭐 마더텅이나 막 자이스토리 기출 풀어봐도 그런 거 많이 만나게 될 거고. 자, 아까 저거 안 썼구나. 저것도 좀 이따 좀 쓰자. 근데 일단 요거부터 먼저 얘기하고 갈게. 자, 극소 두 개 X좌표가 알파, 베타인 거 알아. 그러면 당연히 극소를 줬으면 너네의 관심사는 문제에서는 극대가 될 거거든. 근데 이거 눈으로 딱 봐도 내가 지금 극대로 찍어놓은 요 점은 극소 두 개의 무슨 점이겠어? 중점일 수밖에 없겠지. 자, 그래서 여기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된다는 거. 자, 그래서 굳이 비율관계 이거 표시하자면 요렇게랑 요렇게가 1대1로 같다는 거. 1대1 길이가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 기억에 예전에 그 객관식 좀 앞번호 때 4점 문제에서 예를 들면 여기 x좌표가 1이고 여기 x좌표가 온 거를 주면서 여기 x좌표가 필요한 문제가 있었어. 그럼 예를 들어 이게 1이고 이게 오면 여기는 3이지. 이렇게 바로 나오시면 되는 거야. 됐지? 자, 이거 정말 많이 나오니까 잘 공부해 놓으시고. 자, 그러면 잠깐 아까 여기서 내가 이거 안 쓰고 갔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잘 쓸 일이 없을 것 같긴 해. 자,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나 알파 베타가 너무 복잡하게 나오면 내분 공식 써야 되니까. 자, 내분을 다시 3대1 내분이야. 내분은 더하는 거지. 3 더하기 1분의 자 4분의 자 다시 크로스해서 곱하면서 더하는 거 3 곱하기 베타 더하기 1 곱하기 알파. 자, 그래서 알파 더하기 3베타가 된다. 자, 혹시 모를 복잡한 x좌표가 나왔을 때 너네가 써먹어야 되는 거 마찬가지 3대 1이지? 내분. 자, 그러면 3 더하기 1 더해서 4분의 자, 크로스 3 곱하기 그냥 필기할 것만 꺼내면 돼. 지금 책 그거 내용 보면서 하는 게 아니야. 자, 3 곱하기 알파 크로스해서 더하기 1 곱하기 베타. 그래서 3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되는 거. 자, 여기까지 그냥 좀 써놓자. 자, 됐지? 자, 마지막 기본 형태. 자, 기본 형태 마지막. 자, 4차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아까는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그었거든? 이번에는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그어볼게. 자, 위에다가 이렇게 라인을 그어볼게. 자, 이렇게. 자, 극소 두 개가 같은 4차 함수야. 자, 극소 두 개가 같은 4차 함수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극대 쪽에 라인을 그어놨어. 그럼 우리 관심사는 극소야. 자, 그럼 극소 쪽이 여기 이렇게 하나.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둘. 자, 이거 3차 함수랑 좀 구분해야 돼. 3차 함수 아까 1대 루트 3 배웠지? 자, 요거는 1대 루트 2야. 자, 1대 루트 2. 자, 1대 루트 2. 요런 비율 관계를 형성한다는 거 이거 알고 계셔야 되고. 마찬가지 반대쪽도 똑같이 1대 루트 2라는 비율 관계를 형성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 자, 여기 또다시 여기도 문자로 하나 써놓을게. 여기 길이가 k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루트 2k다. 이렇게. 자, 너네 작년에 2학기 때 이거 하고 계속 잘 모르고 있고 물어보고 하던데, 자, 이제는 수능이다. 이제 이거 모르면 수능에 못 써먹어서 못 풀면 그냥 끝나는 거야. 한 문제 날라가면. 알겠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어. 비율관계 지금 5가지 배웠거든? 이런 거 잘 나와. 근데 이런 거 수능에 나오면 개꿀 빠는 거야. 그냥 이거 바로 이거 그냥 중점이다 하고 바로 답 낼 수 있는데 이런 거 안 외우고 앉아있고 그러면 안 돼. 이런 거는 좀 덜 나오긴 한다. 덜 나오긴 하고 요거는 한때 많이 나왔어. 한때.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지. 최근에 3차 함수가 계속 안 나왔어. 거의 안 나왔거든? 나올 때 됐어. 왜냐면 옛날에 4차 함수가 한동안 4차 함수만 나오다가
3차 함수만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 그러면 이제 다시 슬 4차 함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 공부해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서 5차 함수, 6차 함수까지는 알 필요 없다. 알겠지? 어차피 거기 함수는 혹시라도 나오면 매우 특수한 형태로 줄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비율관계고 나발이고 알 필요 없어. 자, 그래서 여기 안에서 좀 끝내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여기는 추가로 그림 2개만 더 그려줄게. 자, 이것도 우리 한함수 파트 2 할 때는 쓰진 않을 거야. 근데 다 여기 써놔야 나중에 그 고난도 문제 풀 때 너네가 알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이거는 심화로 가면은 이거 너무 어려워지니까 이건 지금 안 할게. 이건 안 하고 이거는 나온 적도 없고. 자, 요거 2개 관련해서만 조금 해볼게. 자, 뭐 할 거냐면 4차 함수에서 이거 나온 적이 거의 그냥 없다시피 하거든. 자, 요렇게 요 점이 원래 기울기가 0인 요 그림. 그러니까 여기서 3중근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아니면 여기서 기울기가 0이다 뚫리면서 접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기울기가 0이 아닌 4차 함수도 있어. 자, 이거는 거의 나온 적 없어. 거의 나온 적 없는데 이 그림 하나 그려봐봐. 자, 저기서 저렇게 뚫려 있는 거지. 저기서 저렇게 기울기가 0이 아닌 상태로 올라가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아까 3차 함수랑 느낌 비슷하게 갈게. 자, 여기서 접선을 그을게. 자, 접선 그리기가 쉽지는 않지만, 자, 접선을 이렇게 그어볼게. 그렸네. 자, 이게 접선이야. 자, 접선을 딱 그은 상태. 자, 그랬을 때 만나는 점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자, 여기를 베타라고 할게. 자, 그림 그리시면서 계속 눈에 익히셔야 돼. 됐지? 자, 그러면 아까 3차 함수랑 똑같아. 3차 함수 접하는 직선 그은, 그러니까 요렇게 기울기가 저기 어떤 0이 아닌 직선 그은 다음에 그거랑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접점이 어딘지 봤지? 자, 4차 함수도 똑같아. 얘랑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접점을 보는 거야. 우리의 목적은. 자, 요렇게 평행한 직선을 그은 다음에 이 접점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거든? 자, 이번에도 그림이 예쁘진 않아. 자, 그림이 예쁘진 않지만 접하는 데서 4차 함수는 몇 대 몇? 3대 1이지. 저렇게 뚫리면서 접할 때 똑같아. 얘도 여기서 접하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대 1이야. 자, 그래서 접하는 데서부터 3대 1이다 이렇게 외우는 게 제일 좋아. 접하는 데서부터 3대 1. 됐어? 자, 그럼 내분해서 여기 한번 좌표 써볼게. 자, 여기 좌표는 자 3대 1이니까 4분의, 자 크로스해서 곱해야지. 3 곱하기 알파 더하기 1 곱하기 베타. 자, 3알파 더하기 베타다. 요렇게 나오는 거야. 자, 이것도 좀 잘 그려놓고. 자, 3차 함수는 뭐 아까 뭐 접하는 게 중요할 거고, 4차 함수는 내 개인적으로 여기 그림 이거는 내 개인적으로 낼만한 소재인 것 같고 충분히 오래 나올 수 있어. 자, 충분히 오래 나올 수 있고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거거든 이거는. 자, 요 그림 좀 별표 하나 쳐놓고 좀 다시 좀 보자. 이거 좀 보자. 자, 내가 여기다 그려줄 건데 이거 생각보다 간단해. 잘 봐. 자, 요 상황이 연출될 확률이 높아서 이 4차 함수 하나 그려볼게. 자, 요런 일반적인 4차 함수. 자, 이 그림 옆에 그려주면 돼. 이 그림 옆에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자, 요게 마지막 그림이고 요까지 하고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면 되겠다. 자, 요 4차 함수에서 두 점에서 접하는 직선은 하나밖에 안 나와. 자, 당연히 그 특수한 경우가 당연히 수능에서 제일 잘 나오지 않겠어? 자, 그러면서 이 그림 있잖아. 너네 2번 3월 모의고사 14번 문제였어. 이거 14번 문제 진짜 어려웠거든. 그 애들이 거의 뭐 대부분 제대로 푼 애들이 거의 없었는데
그 14번 문제가 요 그림 그려서 푸는 문제였어. 알겠지? 이번 3월 모의고사 14번 그 문제 자체는 되게 좋았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접하는 점 알파, 여기가 베타 이렇게 되는 건데, 자, 마찬가지 요거랑 평행한 직선을 그을 거야. 뭐하게? 접하게 그으면 얘를 올려서 여기에 이렇게 그려지거든. 자, 여기에 이렇게 그려지고 접점의 x좌표가 여기야. 자, 그러면 얘도 좀 올려서 이렇게 써보자. 자, 이렇게 요 라인까지만 올릴게. 올리고 여기도 요 라인까지만 올리고, 자, 밑에다가 요 x좌표가 뭐가 되는지 쓸 거야. 자, 이 그림하고 비슷한 그림이지. 직선의 기울기만 바뀌어 있고 비율관계 유지된다. 만나는 점 여기 x좌표 여기 x좌표 여기 x좌표 비율이 1대1로 유지가 돼. 자, 1대1이 되는 것이고, 위에 있는 요 점의 x좌표는 알파 베타의 중점이 되면서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입니다. 이렇게 써줘. 자, 내가 조금 주문을 하자면 6월 모의고사 전에 챕터 2는 무조건 다시 보고 다시 풀어야 되거든. 챕터 2가 한한수 중에 챕터 2가 수학 그 한한수 상중 통틀어서 제일 어려운 파트고 제일 문제도 많을 거야. 근데 내가 오늘 필기시킨 거 있지? 이거 챕터 2 풀 때마다 이거를 봐. 알겠지? 이거 완전히 외울 때까지 이거는 그냥 계속 봐야 돼. 여기 있는 그림들은. 그림 자체가 요렇게 생겼다. 요렇게 생겼을 때 1대1이다. 요거는 1대 루트 2다. 이거 1대1이다. 이거 3대1이다. 아까 2대1, 1대 루트 3. 그게 그림을 보자마자 바로 머릿속에 생각이 나야 돼. 알겠지? 꼭 해야 된다 이거. 자, 그래서 일단은 요까지 조금 써놓고 자, 책으로 갈 거야. 자, 396쪽으로 갈 거야. 396쪽. 지금 내가 그려준 이 그림들 있지? 너네가 올해 수능에서 이 그림을 요 비율 관계를 쓸 확률이 가장 높아. 파트 2 내용들 다 통틀어서 얘를 제일 많이 써. 알겠지? 근데 계속 강조하는 거 괜히 그러는 게 아니야. 수원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이 없다. 자, 396쪽 봐. 자, 거기 토픽 8 다항함수 극점의 위치 있지? 그냥 별표 5개 쳐. 별표 5개. 자, 다항함수 극점의 위치. 자, 5개 치고 밑에 다음 4개의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돼 있는 거 있지? 이거 그냥 쓱 읽어봐. 읽어보면서 여기 내용들 증명해주고 있는 건데, 증명보다 이제 예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 뭐 필요 없어. 수능 때 쓸 일이 없어. 이런 애들은. 자, 그래서 397쪽 8쪽. 자, 여기 그림들 쭉 읽어봐. 내가 지금 그림 그려줬던 것들을 그냥 서술하고 있는 거야. 서술하고 있는 건데 읽어보면 되고. 자, 400쪽, 401쪽 있지? 여기 그림 다시 예쁘게 그려져 있거든? 근데 내가 너네한테 필기시킨 이유는 직접 손으로 그림 그려보면서 눈에 익히시라고 내가 필기시킨 거야. 알겠지? 자, 400쪽, 401쪽 여기 2페이지에 그냥 별표 5개를 달면 돼. 자, 내가 지금 기울기 있는 직선 그릴 때는 조금 그림이 안 예뻤거든? 근데 여기는 예쁘게 그려져 있다. 400쪽 보면. 그림 예쁘게 그려져 있으니까 그거 그림 보면서 너네가 다시 한번 눈에 익혀주면 될 것 같고. 자, 문제 한 개만 간단한 거 하나 풀고 좀 쉬자. 자, 간단한 거 그냥 간단하게 너네가 볼 수 있는 게 399쪽. 자, 간단하게 하나 써보자. 자, 옛날 수능 문제인데 x에 대한 3차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n은 0. 자, 그러면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 이런 거 보면 n 같은 그런 미지수 상수는 오른쪽으로 넘기라고. 됐어? 자, 요거 푸는 거야. 자, 요거만 보고 쉴 테니까 잘 봐봐. 자, 집중해. 잘 봐. 요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되지. 맞아?
399쪽. 자, 399쪽 위에. 그럼 봐봐. 요거 3차 함수 빈 다음에 n이라는 라인을 그었을 때 서로 다른 세 실근이면 교점이 몇 개? 3개 나온다는 뜻이지. 자, 그럼 봐봐. 이렇게 깔끔하게 인수분해 할 수 있는 3차 함수 나오면 일반적으로 보통 비율관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인수분해해. 미분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 x제곱에 x 빼기 6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주셔. 됐어? 됐지? 자, 그러면 자, x제곱에 x 빼기 6 이렇게 인수분해 해주셔. 자, 그러면 x축을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요 초록색깔 그림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지. 뭐 0에서는 2개 가지니까 접하고 6에서는 쓱 지나갈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 0에서는 접하고 자 6에서는 쓱 지나가게. 여기가 0, 여기가 6 이렇게. 됐지? 자, 여기가 x축. 그럼 x축이니까 y좌표가 0이겠네? 자, 그러면 잘 봐. 극대값이 0이야. 극소값도 구해보자. 극소의 여기 x좌표를 자 아까 비율관계 몇 대 몇? 접하는 데서 2대 1. 그럼 내가 보통 일반적으로 수능은 숫자를 깔끔하게 준다고 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이잖아. 그러면 2대 1이면 여기 바로 4 나오지. 바로 나오잖아. 2대 1이면. 자, 그러면 여기 y좌표 한번 써볼게. 자, 여기 y좌표는 4를 여기 대입한 거야. 대입. 그러면 16 곱하기 마이너스 2야. 됐어? 그러면 여기 y좌표가 마이너스 30이지. 자, 그럼 마지막 그림, 올바른 그림 하나 그리고 끝내보자. 여기에 n을 그려서, n이 자연수라는 말이 없고 정수야. n을 그려서 실근이 3개, 즉 교점이 3개가 나오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어. 그러면 요렇게 n 지금 라인 그었을 때 교점 3개 나오려면 여기밖에 없지. 여기. 여기가 n이면 오케이네. 이해했어? 자, 그러면 서진아, n이 누구보다 커야 돼? 그렇지. n이 마이너스 32 요 라인보다 위에 있으면 되지. 그치? 그래서 자, n은 마이너스 32보다 크고 요게 0이잖아? 0보다는 작으면 되겠네. 자, 그래서 0보다는 작다. 끝. 자, 비율관계 쓰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문제 내가 한번 보여줬고, 자, 앞으로 제일 많이 쓸 거야. 비율관계는 내가 문제들 풀 때 가장 많이 쓰는 빈도가 가장 높은 게 비율관계니까 잘 공부해 놓으시고, 자, 좀 쉬었다 가자.